네, 그 에듀테크를 활용한 영어 수업의 사례를 말씀드릴 이안나입니다. 그리고 저의 아바타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미국인지 영국인지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 하는 말이 엄마가 아니라 알렉사라고 한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아마존의 그 인공지능 비서. 근데 여러분들은 뭐 알파 세대를 얘기하는 걸 텐데 여러분들은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디지털 네이티브들이니까 그 아날로그 시대를 사는 제가 또 퇴직을 몇 년 앞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적당한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학교 현실이고 또 같이 공존해야 되는 세상이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뭐 이걸 하기 위해서 땀 찍은 건 없는데요. 수업 시간에 활용한 그 에듀테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학교 인프라를 보면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지금 학장님께서 여기가 시설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학교 이만한 그 화면이 있어가지고 그 해상도가 엄청 높아요. 이거 너무 안 보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거 너무 안 보인다. 이런 상아탑인데 이거 대학들이 막 지원이 많이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드는데 저희 학교는 그 작년부터 전자칠판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패드가 큰 아이패드가 하나 세워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 불러와서 하면 되거든요. 칠판으로도 물론 당연히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1, 2학년 교실 같은 경우는 저기 구글 크롬북이거든요. 이렇게 패드, 그러니까 갤럭시 탭, 구글 크롬북이 다 개인마다 다 들어가 있고 저기 충전함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게 저렇게 돼서 모니터, 키보드까지 다 설치해서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저 밑에는 구글 그 주소, 그러니까 자기 이메일, 구글 그 이메일이 다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처음에 뭐 하려면 나 구글 이메일 없어요, 뭐 부모 동의 받아야 돼요, 뭐 이런 거 되게 좀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아이들마다 구글 아이디가 다 부여가 되어 있어서 뭐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으면 이제 바꾸면 되고, 그래서 쉽게 이렇게 디지털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워낙 성능 좋은 휴대폰을 다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학교는 모든 데가 이제 와이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디지털 환경이 어떻게 교사의 역할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진짜 티처가 아니라 할 수 없이 퍼실리테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사들은 그래서 한동안 이제 교실에 저거에 한 몇 배 되는 그 화면이 있었는데 이제 노트북을 연결해서 썼거든요. 근데 이제 노트북 안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USB나 아니면 원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에 자기 자료를 올려놓고 교실에 들어가서 불러내서 수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인프라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돼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제 네 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에듀테크를 활용하고 있는지, 뭐 새삼스럽게 활용한 건 아닌데 사실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행 평가를 할 때 나는 어떻게 에듀테크를 사용을 했는지. 두 번째, 그 자유학기제로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 자유학기, 지금은 학기제로 하지만 1년 동안 자유학기가 있어가지고 어떤 교사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이제 불러서 수업을 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영어 신문반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영어 신문반을 하면서 어떻게 에듀테크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교과서 수업은 계속 나가야 되니까 일반적인 교과서 수업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영어 동화책을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영어 논술에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이제 글쓰기가 그 논술에 들어가는데요. 1차시부터 5차시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 이제 중립에 대한 건데, 탄소 중립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좀 자세히 주고 그거에 대해서 한글로 잡고 그것을 구글 클래스룸에 올리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걸 또 번역을 해야 되니까 또 번역을 해서 구글 클래스룸에 올리게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고 4차 시에는 요즘 그 AI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뭐 수노 AI, 그리고 노래 이렇게 만드는 거, 그거
간단하게 해서 아이들이 쓴 영어로 쓴 글을 가지고 팝송식으로 이제 듣게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논술 내용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일단 한번 수행평가 처음에 할 때 서칭하는 작업인데요. 정보를 찾는데 우리가 이제 요즘 챗 GPT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전에는 구글링을 한다거나 뭐 네이버를 찾아본다거나 뭐 이런 정도만 했는데 요즘 뭐 챗 GPT 있으니까 그걸 약간 이제 이렇게 유도를 해봤어요. 근데 그 챗 GPT라든지 뭐 구글링을 한다든지 근데 일반적인 구글링하고 뭐 그 인공지능 기반의 그 검색 엔진을 썼을 때 차이점은 우리가 수업을 하는 게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이제 서칭할 때 인공지능 기반의 그 검색 엔진을 쓰면은 훨씬 더 상호작용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이제 3학년인데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검색하고 뭐 이러는 것이 컴퓨터로 하는 게 훨씬 더 좀 나을 것 같아서 그 컴퓨터실로 불러서 아이들을 작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탄소 중립의 의미, 필요한 이유, 뭐 기업체 시도 여러 가지 이렇게 정확하게 주니까 아이들도 검색하다가 즐거운가 봐요. 그래서 열심히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근슬쩍 뭐 챗GPT도 얘기하고 막 그랬더니 알아서 그 검색 엔진 제미나이도 쓰고 구글 기반에 그다음에 바이두 지네들끼리 알아가지고서는 검색을 막 해가지고서는 일단 첫 시도는 한글로 번역해서 한글로 검색해서 구글 클래스룸에 올리게 했습니다. 3학년이기 때문에 이제 구글 닥스로 해가지고서는 문서로 올리게 한 거죠. 아이들이 되게 진지하게 잘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거는요. 이제 영어로 이제 해야 되잖아요.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제 영어로 이제 트랜슬레이팅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팝하고 막 이런 거 많이 썼어요. 이제 팝하고도 쓰고 구글 번역도 쓰고 막 요즘 뭐 번역기 뭐 디벨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걸 찾아서 썼는데 아이들이 알아서 진짜 이렇게 바이두 뭐 제미나이 뭐 챗GPT 막 물어봐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너희들이 알으려면 교차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서 다양하게 이제 교차 점검을 하게끔 시켰습니다. 필요 없대? 문장 없대? 오류 없대? 문장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아이들이 이제 물어봐라. 저한테 물어보면 쟤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워낙 애들이 이거 컴퓨터 이거 안 돼요 이러면 선생님 이거 안 돼요 이러면 제가 가서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알아서 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야 정말 네이티브는 네이티브나 디지털 네이티브는 네이티브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한 것을 이제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올리게 합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그냥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렇게 검색할까가 아니라 검색한 내용 중에 얼마나 많은 것을 버릴까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무엇이 중요한가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트랜슬레이팅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교차 점검하게끔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3차 시는 뭐 이거에 대해서 문제도 만들고 그런데 이제 에듀테크를 사용한 것 중에서 그 수노 AI를 써서 자기가 쓴 영어 내용이 그 일종의 팝송 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어에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냥 흥미를 위해서 그래서 혹시 자기가 만든 그 노래를 여러 번 들어보면 어차피 자기가 쓴 글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흥미롭지 않을까 해서 이제 시도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본 뉴트럴리티 해가지고서 어떤 아이가 쓴 글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 요즘 프로그램이 이제 문자 프로그램 다 좀 제약이 있잖아요. 이제 2분까지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만들 수 있는 노래곡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뭐 굳이 많이 만들 필요도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재미삼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리스닝 스킬을 혹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쓴 글을 그대로 이제 노래로 읽어주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발라드로 해달라, 뭐 락 버전으로 해달라. 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창조라는 것이 그냥 선택해서 가져오면, 그래서 조합하면 그냥 그게 창조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의 노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연 그러면 평가할 때 문제예요. 평가. 이게 내가 한 거냐? 이거 너무 쉽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뭐가 리얼이냐? 요즘 세상이 도대체 뭐가 리얼이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즉 내가 리얼인지 내 휴대폰이 리얼인지 모를 만한 그런 세상에 살고는 있는데, 적어도 그럼 평가를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뭐 읽게끔 했어요. 저는 그 많은 내용들을 얼마나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느냐. 근데 왜냐하면은 이제 직접 쓰기도 하고, 근데 쓰긴 썼는데 어떤 애들은 기본적인 어휘조차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알고 들어가 보면 너무 엉망인 경우가 좀 많아서 어떤 것을 평가해야 될까?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래도 리얼이지 않을까? 해가지고서 이제 아이들 입으로 읽는 거를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영어 신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끔 많이 시켰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영어 신문 기사를 다 이제 각자 다른 기사를 선택하게 해서 영어 신문을 번역하게 했어요. 그래서 영어 사전을 옛날에 줬었죠. 그러니까 잘 못하다가 나중에 휴대폰으로 이제 영어 사전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 그럼 휴대폰 써, 거기 영어 사전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카메라로 딱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도대체 평가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좋아, 그 전체적인 내용 그쵸, 알았다 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너의 생각을 한번 써봐 라고 해서 그 자기 생각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좀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챗GPT 나와서 이게 내 생각인지 얘의 생각인지 인공지능의 생각인지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걸 가지고 평가할까? 라는 부분은 계속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영어과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평가 용기가 이제 이렇다는 거를 보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1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 수업으로 영어 신문반을 운영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한 학기니까 17번에 17시에 걸쳐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문을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비주얼 스캐닝을 하게 했습니다. 신문과 상호작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스kim 리딩이죠. 그냥 슉 보고선 대강 뭘까라고 추측해보는 그런 비주얼 스캐닝을 하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시에는 버케블러리를 알아야 되니까 버케블러리 수업을 했는데, 하여튼 그 네이버 앱 그 자기 발음 정확하게 해주는 그런 발음 있잖아요. 그 자기가 이렇게 발음해보고 그 발음이 정확하면 뭐 이렇게 막 엑셀런트다 뭐 이렇게, 정확하지 않으면 트라이 어게인 이렇게 해주는 그런 앱을 사용하게끔 해봤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스캔 리딩을 한 거죠. 좀 그래서 번역을 하게끔 시켰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여러 가지 번역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번에 아주 그냥 챗GPT가 요새 하니까 챗GPT를 사용하든 애들 이제 팝하고 좀 많이 사용하는데요. 팝하고 기능이 되게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구글 번역 기능도 되게 많이 좋아졌고 진짜 몇 년 사이에 너무 좋아졌다는 걸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인공지능 기반의 프로그램을 좀 사용하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빌딩업 시간에는 뭐 아까처럼 그 수노 AI를 통해서 노래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 감마 AI도 아시잖아요. 그죠? 그 프레젠테이션,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여기 와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서는 이제 챗GPT에 한번 넣어봤어요. 에듀테크의 뭐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넣었더니 내용이 별로 없어요. 영어로 넣었더니 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 드래그 해가지고서는 감마 AI에 넣어서 이거 파워포인트로 만들어봐 했더니 완전히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의 파워포인트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론적인 거. 물론 그게 왜 우리 그 이론적인 거 많이 배우잖아요. 그죠? 학습에 대한 그런 게 쫙 나왔는데 제가 필요한 건 아니라서 1초 만에 나왔는데 한 1분 만에 제가 이제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차식 영어 신문반 비주얼 스캐닝, 이거는 에듀테크는 아니죠. 그러니까 에듀테크는 아닌데 에듀테크를 그 수업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기사를 선택하게 하고 기름 종이를 주고 이제 그림, 거기 일러스트레이션도 한번 그려보면서 글씨도 한번 써보면서 기사와 상호작용을
하게끔 시켰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인데요. 되게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슬쩍 가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라고 이제 슬쩍슬쩍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림, 이제 글씨에 레터링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알아서 자기들이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들마다 자기가 선택한 그 기사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 이게 날마다 하나씩 연는 달력? 그래서 모든 그 기사에 대한 그 내용들은 주변에 이렇게 널려져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추측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되게 잘 하더라고요. 이거 뭐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 체육을 하면은 건강이 피지컬이 커지고 건강이 더 활발해진다고 오, 잘하네.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글씨를 다 이렇게 기록 종이 위에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를 못하는 애들은 그냥 그림 같은 거 이제 그려보고 자기 수준에 맞게 이렇게 기사와 상호작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버케블러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그 학습 그 신문에 스캔할 수 있게 다 되어 있어요. 기사마다 스캔을 자기 휴대폰을 대면 어휘가 발음까지 쫙 나와요. 그리고 그걸로 해도 사실은 충분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게이미피케이션, 그러니까는 게임적인 요소를 좀 더 넣기 위해서 그 네이버 앱을 한번 사용해 보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어휘에 대한 수업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생은 그냥 거기 QR 코드를 찍어서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는 거고, 이 학생은 이제 네이버 앱 이렇게 자기가 발음을 해보면 그 발음 점수에 따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가 이 수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나 봐요. 계속 스컬 뭐 이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처음에 봤을 때 영어 비동사나 알까? 이런 성격, 이거 금방 포기하면 어떡하지? 왜냐면 일일이 다 봐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되게 걱정했는데 이렇게 스스로 막 흥미를 좀 느끼면서 저희가 이제 수업 끝나고 교과 보충, 그 문법에 대한, 어법에 대한 교과 보충을 하는데 이 아이가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발전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처음에 앱을 깔아야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단어를 이제 학습을 하는데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제 기계와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과도 상호작용하고 저희 원어민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럼 원어민 선생님한테 가서 발음을 확인받아라. 근데 발음을 확인받고 그냥 얼마나 잘하느냐 그걸 확인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한 번 더 말해봐라 이거죠. 저의 목적은 그냥 어떤 형태로든지 다양한 방법을 써서 한 번 더 말해봐라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말하고선 친구들한테 사인 받고 원어민 선생님한테 말하고 원어민한테 사인 받고 뭐 기계음으로 해서 머신러닝 해가지고서는 뭐 이제 이렇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휘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역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아까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자기가 쓴 글을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 지금 1학년 아이들은 영어로 되어 있는 내용을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자기 수준에 맞게 번역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일일이 막 이게 무슨 뜻이죠? 막 이러면서 하는 학생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카메라 딱 들이대고서는 쫙 대고서 와 잘 돼요 이렇게 감탄하는 학생도 있고 그냥 자기 수준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돌아다니면서 좀 수준에 맞게 모르는 애 같으면 요건 무슨 단어 이거 한번 읽어봐 그리고 좀 잘하는 애들 같으면 이거 문장 한번 읽어봐 이렇게 조금 지시하는 것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감탄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이 번역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근데 이제 번역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아 이거 영어 교사로서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 옆에 잘 달리는 자동차 있는데 집신 신고 뛰라 그럴 수도 없고 또 번역기 이게 도대체 이 영어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마 영어 교사로서 늘 그게 계속 고민이기 때문에 그 평가 방식도 저는 계속 바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내용이 뭔지 좀 이렇게 이해하게끔.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아주 열심히 적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이 이제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 영어라는 게 번역기가 돌렸다고 맞다고 볼 수는 없어. 얘들아 그래서 있잖아 크리티컬 थि킹이 필요한 거야. 객관적인 사고 얘가 맞게 말하는 거야. 맞는 내용이야.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머리로 한번 얘가 이렇게 말하는데 제대로 한 건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실체를 즐거.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뭐 말은 크리티컬 थि킹 뭐 얘기는 하는데 그 현실적으로 얼마나 적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정보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건 영어가 아니니까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얘가 아까 그 학생인데요. 그 알파벳도 알까? 아니 알파벳은 알지만 비동사는 알까? 라고 했던 그 학생인데 내용에 대해서 아주 흥미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설명을 아주 잘해줬습니다. 같은 단어라도 뜻이 막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맞는 뜻을 찾아야 돼요. 기사에 대한 설명은요. 멕시코에서 있는 전통 많이 죽은 자들이라는 자기가 읽은 기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최근 트윗이에요. 네. 그게 뭐한데? 보세요. 사람들이 기억해요. 친구들이 모여 좋아하는 사진, 좋아하는 음식, 메리골드 재단을 쌓고 사람들에게 설탕 해골 선물을 하고 이게 정확한 모르겠는데 핸드 무에르투라고 불리는 통닭 모양 빵을 특별한 빵을 줘요. 이렇게 영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스킬만 가르치잖아요. 이것은 책상이다 뭐 이런 거 다 아는 내용. 근데 영어는 가르치시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는 좀 스킬을 많이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어 신문을 함으로써 이렇게 내용에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어 내용의 흥미를 이렇게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얼마나 영어 실력이 늘을까? 라는 생각은 하지만 적어도 나중에 내가 영어 신문을 읽고 영어 신문에 대한 그 나중에 영어 신문을 자기가 읽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만 생각해도 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애들이 잘 읽어요. 제가 읽게끔 시켰거든요. 내용 몰라도 된다. 읽어보자. 일단 읽게끔 시켰는데 생각보다 많은 양을 잘 읽었어요. 자, 이렇게 아까 그 수행평가와 자유학기 프로그램으로 영어 신문반에서 이제 에듀테크를 사용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텍스트북, 교과서 진도를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과서 진도는 어떤 식으로 나가고 있나.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클래스카드, 어휘 수업할 때 클래스카드를 이용하고요. 블루킷, 그죠? 가장 게임적인 요소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클래스카드나 뭐 다른 프로그램들은 하이 스코어, 하이 랭킹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블루킷 같은 경우는 중간에 돌발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가장 약간 도박적인 개인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파민 팍팍 나오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아이들이 즐거워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퀴즈 N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문장 이제 단어를 했으면 문장을 좀 배열할 줄 알아야 되니까 리딩 학습한 후에 퀴즈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리커스라는 거는 저희 이제 광 선생님이 사용하는 건데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보통은 다 휴대폰이든지 자기 기기가 있어야 되는데 플리커스는 휴대폰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 바코드 같은 걸 이제 각자의 바코드를 나눠주고 수업 맨 마지막 끝날 때 이렇게 들게 해서 교사가 착 스캔하면은 누가 냈는지 누가 답이 틀렸는지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클래스 카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 이렇게 지금 만듭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이제 먼저 학습을 하는 거죠. 학습. 예를 들면 이렇게 학습을 합니다. Relationship. 그죠? Relationship. 이렇게 아이들한테 반복 학습을 해요. Jane 그죠? Hardian. 네, 이렇게 이제 Jane 수업을 Hardian. 이렇게 계속 이제 반복해서 수업을 Can you 하게끔 guess 합니다. 이렇게 계속 따라 하게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매트를 하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매트를. 그렇죠? 그럼 매트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휘 학습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영어과에서만 주로 사용하는 왜냐면 어휘 수업이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그 참여 코드를 쳐 넣으면 자기가 이제 이렇게 아는 어휘에 대해서 막 하는 겁니다. 근데 되게 흥미롭게 잘 해요. 그리고 어휘를 좀 빨리빨리 익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클래스 카드를 이용해서 저도 그 고급 어휘를 좀 공부해 볼까 해서 요즘 좀 휴대폰에 깔아놓고 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 랭킹, 그죠? 하이 스코어, 하이 랭킹이에요. 누가 잘했느냐에 따라서 제일 많이 맞힌 학생이 제일 하이 랭킹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해보고 이렇게 앱을 통해서 어휘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수가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 약간 익명으로 자기 이름 본명 아니고 그냥 무슨 뭐 별명이라든지 자기가 넣고 싶은 그 이름으로 이렇게 넣게끔 해요. 그러면 잘하는 애들은 자기 이름으로 넣는데 약간 좀 자기 등수를 밝히고 싶지 않잖아요. 이런 학생들은 뭐 다른 이름 아무거나 그냥 넣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 좀 민망한 거를 좀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블루킵 가장 게임적인 요소가 많은 그런 프로그램인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를 들면 무슨 뭐 아마 들어가 보시면 다 알 텐데 제가 아까 들어가려고 했더니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지도 이제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QR코드 딱 찍으면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기다리는 동안 게임을 하고 캐릭터 자기가 선정을 하고 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문제를 풀면서 예를 들면 뭐 올드 퀘스트 금괴 찾는 그런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그러면 중간에 남의 금을 가져올 수도 있고 스틸할 수도 있고 남의 금과 바꿀 수도 있고 다른 애가 내 금을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은 랭킹이 자기가 많이 맞췄다고 하이 랭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얘들한테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집중해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이제 이렇게 단어 이것도 다 이제 만들어 넣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무료 프로그램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데 쉽게 만들려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 다른 프로그램이 유료화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일일이 다 하나하나 문제를 만들어서 넣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아이들이 아주 재밌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블루킷이라는 것이 가장 게이미피케이션에 적합하지 않나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되게 인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퀴즈 N이란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프로그램으로서 뭐 정말 괜찮나 이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문장을 학습하는데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제 들어가 보면 좋겠지만 지금 또 쳐야 되니까 자
한번 보시죠. 뭐. 저는 문장을 활용할 때 퀴즈 N이라는 그런 앱을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도 참여가 가능하고 팀별로도 시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짝수홀수 나눠서 한다거나 그 다음에 무슨 뭐 남녀로 나눠서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문장이 나오면 문장을 배열을 하는 거죠. 내용에 맞게 배열을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인데요. 되게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목적은 그 문장을 영작을 할 때 좀 척크 단어도 이제 척크로 이렇게 묶어가지고서는 학습을 많이 시키는데 영작도 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좀 유도하기 위해서 이 퀴즈 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풀면 바로 점수가 나와요. 한 문제 풀면 바로 점수가 나오고 한 문제 풀면 바로 랭킹이 나와가지고서는 아이들의 어떤 승부욕을 되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즉각적인 결과 확인으로 성취 동기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이제 플리커즈라는 건데요. 객관식 문제 풀기에 딱 좋아요. 이제 수업하고 나서 피드백이죠. 이게 사실은 모든 게 다 피드백인데 그 다른 프로그램들은 그 시간을 다 사용해야 된다면 이 플리커즈를 이용한 문제풀이식 수업은 수업 다 끝난 다음에 이 문제를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학생들이 이렇게 그 QR코드가 아니라 무슨 하여튼 도형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답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보여주면 교사가 이렇게 휴대폰으로 스캔을 쫙 해요. 금방 스캔이 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냈는지 안 냈는지 파란색 누가 냈는지 안 냈는지 누구 답이 스캔이 됐는지 안 됐는지 바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답 확인할 수 있고 어떤 답으로 많이 틀렸는지 오답률이 얼마나 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끝날 때 한 5분 정도 하기에 딱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 교과서 수업할 때 활용되는 그 에듀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문제는 입력이 된 다음에 입력한 것을 얼마나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입력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그리고 또 요즘 프로그램 엄청 많잖아요. 그죠?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 프로그램도 되게 많은데 공짜 프로그램을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상품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빅테크 기업들한테 뭐 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뭐 구글이든 뭐 MS든 뭐 오픈 AI든 뭐 메타든지 간에 그런 빅테크 기업한테 나의 그 정신마저 다 빨리고 있는 듯한 사실 그런 느낌도 들긴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내가 상품이 된 세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공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돈을 안 들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동화책을 얼마나 쉽게 만들었는지 다 아시겠지만 그 디자인 툴을 이용해서 이게 제가 남아서 좀 가져왔거든요. 작년에 남아서 그냥 동화책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걸 만들면서 이거 이렇게 쉽게 만들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근데 아마 요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캔바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아이들한테 패들렛으로 내용을 다 받았죠. 패들렛으로 받았습니다. 내용을 우리나라 말로 한번 창작 동화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번역해서 영어로 만들어 보고 또 교차
번역 이렇게 점검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랬더니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아니, 너무너무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처음 써보는 캔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음악도 들을 겸 뭐 한번 보시죠. 이게 그냥 인쇄소에 맡기기만 했거든요. 이 글은 이제 아이들이 쓴 거고 그림도 아이들이 그린 거예요. 물론 패드에다 그릴 수 있지만 아직까지 저는 패드에다 그린 그림이 좀 너무 차가운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이들이 이제 내용을 읽고 동화 내용을 친구들이 쓴 동화 내용을 읽고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뚝딱뚝딱 너무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 내용에 맞는 스토리에 맞는 그림을 그리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아이들이 다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스캔을 떠서 캔바로 만들어서 그냥 인쇄소에 그냥 맡기기만 했어요. 인쇄소는 그냥 인쇄만 했어요. 어떤 디자인을 봐주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만들어 본 사람도 물론 재작년에 그 잡지책을 만들긴 했지만 두 번째 책을 만드는 건데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뭐 프로그램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얼마나 쉽게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아이들도 도서관에 비치해 놨는데 아이들도 되게 이렇게 흐뭇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림 같은 걸 이렇게 그려오면 제가 이제 디자인 툴에 넣어가지고서는 이 디자인은 제가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바탕 화면이라든지 이런 거 그 글의 내용에 맞게 그냥 선택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쓴 글들이 아주 독특해요. 또 읽다 보니까 또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것을 쓸 만큼 영어 실력이 있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생각이 에너지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 세상은 생각이 결과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표현하는 방식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또 학습 목표도 있지만 이제 다양하게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 방법들을 다양하게 좀 제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애들 그림 너무너무 잘 그리지 않았나요? 이게 지금 선명하지 않아서 그런데 정말 잘 그렸어요. 어째 이렇게 뚝딱뚝딱 잘 그리는지 제가 아주 학생들한테 아주 감탄을 합니다. 시간상 자,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2023년도에 뚝딱뚝딱 수업 시간에 그 캔바와 패들렛을 이용해서 영어 동화책을 만들었다면 2021년에는 미리 캔버스와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서 방과후 영어반 아이들과 함께 영어 잡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게 2021년도에 만들었고 동화책은 2023년도에 만들었는데 이 잡지책 만들 때가 한 10배는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몇 년 안 차이 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 번역기가 완전 좀 엉망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읽고 보시면서 이것도 똑같은 그 미리 캔버스라는 그 디자인 툴입니다. 근데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아이들이 쓰고 다시 고치고 쓰고 다시 고치고 이런 과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공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다시 읽어보면 틀린 것도 되게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거를 할 때 되게 많이 공을 들여서 아이들이 글을 썼어요. 교장선생님하고 인터뷰도 지네들이 해서 인터뷰 막 그 긴 인터뷰를 자기네가 다시 쓰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심사에 대해서 쓰는 거였거든요. 어떤 학생 플라즈마에 대해서 썼어요. 그게 과학고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떤 애는 리그 오브 레전드 너무 관심이 있어서. 근데 이 디자인은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가져온 그 미리 캔버스에 있는 거기에서 그냥 선택한 그림이에요.
전기 자동차에 관심이 있어서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아이는 썼고, 맨체스터 그 축구 그저 사커 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거에 썼고, 어떤 애들은 뭐 우지효의 뭐 롤링 하여튼 브레이브걸스인가 하여튼 썼고요. 시도 썼습니다. 시도 쓰고, 여기 보이는 곳이 저희 학교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삽입시켜서 이제 방과 후에 바이올린 하고 이제 이러는 것도 찍어서 올리고, 그래서 에세이를 쓰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게끔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My Crazy Animal 수업 시간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건데, 예를 들면 무슨 뭐 용머리에 무슨 뭐 다른 동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자 머리에 강아지 뭐 이런 식의 그 동물들 크레이지 애니멀, 자기의 크레이지 애니멀을 만들어서 그 애니멀에 대한 내용을 쓰게끔 했습니다. 어떤 이거 같은 경우는 입에 항문이 붙어 있어서 뭐 하여튼 그런 내용도 있고 애들이 기발나게 내용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방과 후 수업에 저희가 문화예술학교라 그 뭐 바이올린, 뭐 비올라 뭐 많이 배웁니다. 첼로. 그래서 얼마 전에 되게 아름다운 그 아이들의 그 대화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남자애가 야 그냥 나 비올라 힘들어 막 그랬더니 야 그냥 첼로로 와, 첼로 좋아. 그러니까 그냥 나 비올라 할래.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남자애 둘이서. 그래서 제가 그 대화를 들으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잡지를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테크놀로지가 나의 에듀케이션에는 어떻게 활용이 됐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문제는 항상 테크놀로지가 잘 돌아가면 되게 좋죠. 잘 돌아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있죠. 교실에 이거 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인터넷이 안 돼. 뭐가 안 돼. 그런 게 항상 있습니다. 그럴 때가 좀 문제인데요. 이럴 때는 항상 이제 플렉서블한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죠. 내가 이거를 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지? 항상 그 왜 이걸 하려고 했지? 라는 그런 마인드를 계속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엉뚱한 그 액티비티를 위한 액티비티, 그냥 피스밀 액티비티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정말 목적에 적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안 됐을 때, 뭐 예를 들면 저는 어떻게 뭐 이렇게 마인드맵을 뭐 하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문장을 쓰게 한다거나 그때 필요한 것들, 굳이 인터넷으로 안 해도 되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개씩 항상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어과 교실이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영어 동화책 많습니다. 많이 구비해놨어요. 뭐 그렇다고 애들이 읽는다? 그건 아니에요. 하여튼 구비는 해놨어요. 혹시라도 읽을까 해서. 보드게임 제가 많이 사놨어요. 보드게임 많이 시키려고. 근데 영어 이 사전 이거 어떡하지? 이 영어 사전도 있거든요. 한켠에.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맨날 고민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런 말을 애들한테 영어 수업을 하면서, 야 니네 그래도 이게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면, 야 번역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알려면 영어를 니네가 알아야 돼. 그래서 영어 공부해야 돼 라고 막 말을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라도 이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뭐 신입사원이 뭐 학교에, 아니 그 회사에 뭐 회계에 관한 거를 쫙 이제 계산을 엑셀로 딱 해가지고서는 부장님한테 딱 가지고 갔더니 그 부장님이 뭐 이거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다, 검토를 해봐야겠다 이러시면서 계산기를 딱 꺼내셨다, 이런 얘기가 있어.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듣고 막 웃었거든요. 어쩌면 내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저의 하여튼 퀘스천이에요. 내가 애들한테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 뭘 비교하라는 거야 도대체. 엄청 요즘 더군다나 이거 챗GPT 시대에 이거 도대체 이게 내 생각인지 남의 생각인지 나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사실 듭니다. 영어 사전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보드게임 많이 사놔놨거든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보드게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서 모든 게임적인 요소가 컴퓨터 안으로 다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굳이 게임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드게임도 어느 날 영어 사전처럼 내가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엔. 저의 하나의 고민이고요. 궁금한 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테크놀로지는 나한테 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나의 그 에듀케이션에 활용한 그 개인적인 경험을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가 그 연구개발, 그 기술적인 진보가 확 일어난 어떤 집약적인 시대가 맞고, 그게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인류적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뭐를 할까 하다 친구들이랑 이코노미스트를 지금 읽어보자. 그래서 매일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번역도 하고 이렇게 막 토론도 하고 같이 공부를 스타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를 친구들과 함께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한 300개 정도 우리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할 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단어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번역기가 엉망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막 생각하면서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르면 유레카, 그래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 이런 되게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유튜브도 한번 만들어 보지 이래가지고 제가 유튜브도 이렇게 이코노믹 기사를 해설하는 유튜브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하여튼 기사도 신문 기사도 많이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애들 팝송도 가르쳐야 되니까 팝송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라고 해가지고서 아까 캔바 프로그램이나 미리 캔버스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서는 팝송도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무슨 그 입티엄, 그죠? 입티엄 그거 가지고서는 나름대로 이제 스타디를 하기 위한 막 만들어봤어요. 구독자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만드는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 앤 태설이거든요. 그 전공이 영국에서. 그때는 이게 도대체 뭐야? 제가 얼마나 개념이 없었으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사람들이 에듀테크 한 선생님들이 그러길래 아니 근데 에듀테크가 뭐야?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 내 전공이 그건데, 그래서 내가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져와서 애들한테 활용해 보려고 했었는데, 활용해 보려고 하니까 무슨 보안이다 그래가지고선 외국 프로그램이다 막히고 막 이런 경우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맞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그 웹 2.0 그러면은 왜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 이런 게 웹 2.0 옛날이니까 그 웹 2.0 지금 3.0이지만 3.0 맞나? 하여튼 근데 그거를 활용한 이제 교실 수업에서의 그 상호작용을 위한 그 블렌디드 러닝에 관한 논문을 다시 읽어보고 싶진 않지만 하여튼 그런 걸 썼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토너머스 러닝이라는 그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한 그 소논문도 쓰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거를 활용을 하면서 제가 성장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냥 스타디할 수도 있지만 그 스타디한 것을 결과물로 만들면서 나를 성장시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번역기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안 한 지 꽤 됐거든요. 하기가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하기가 싫지? 라고 했더니 제가 번역기에 제가 질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왜 얘한테 질투를 하는 거야? 처음엔 질투심이 나가지고 이거 내가 해봤자 얘가 더 잘하는 것 같고 내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도 모를 텐데 이거 뭐하러 해? 이런 생각을 했다가 어느 날 내가 얘를 질투할 게 아니라 얘를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 나의 비서로 활용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학습 도구로 최대한 많이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생각이 에너지가 아니라 생각이 결과물로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단지 필요한 거는 그 많은 정보 중에 많은 정보를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정보를 버리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지스트, 아주 그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이거 왜 하는 거지? 이거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그 메타인지, 그죠? 메타인지 능력, 그 다음에 지속적인 자기 주도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모든 신상품을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맨 마지막으로 이제 한 2분만 뭐 시간이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 아마 챗GPT랑 대화해 보셨나요? 공짜 요즘 뭐 4.95가 나왔지만 그 유로라고 하니 저는 이제 주로 공짜 프로그램을 저를 상품으로 하고 그냥 공짜 프로그램을 쓰는데 챗GPT랑 아마 그 대화해 보신 분은 오유 이게 목소리 좋은 남자가 어찌나 그냥 친절하게 막 공감해주면서 정보를 팍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지금 그죠? 힘의 시대를 다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그 매력적일 때 어떨 때 매력적이세요? 무식하면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좀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언어의 양이 많을 때 매력적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챗GPT하고 사랑에 안 빠질래야 안 빠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보도 주죠? 막 활용할 수 있는 언어의 양 엄청나죠? 무식한 어떤 말 안 되는 사람하고 얘기하느니 얘랑 얘기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제 영화 내용 중에 저는 엑스마키나라는 그런 영화가 되게 저를 디스터빙한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엑스마키나를 한번 보시라고 한번 올려놨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교육의 상호작용, 인터랙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 기계하고만 상호작용하는 게 아닌가? 어쩌면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그렇게 계속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스웨덴의 재즈 아카펠라 그룹이 노래한 스몰 토크 이거 제가 아이들 수업 시간에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 수업을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카펠라 그룹이라 뭐 악기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스몰 토크 친구들끼리 스몰 토크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가사 쭉 내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우리는 이제 중학생이니까 수준이 이렇게 많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한글 이 내용이 어떤 걸 말하는 건지 골라내게끔 그래서 이걸 딱 듣고 나면 자 답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을 두 번째 영상에는 답을 좀 확인하게끔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급하게 막 달려왔는데요.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 선생님 그 정년이 얼마나 왔다 하셨죠? 4년요. 그래서 3년.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 지금 유아교육과 교수님, 국어교육과 교수님, 또 영화 영상 교수님 같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저희도 교수로 저도 이제 저 14년 남았고 또 우리 제자들은 이제 교사가 되면 30년 교사를 할 건데 저희가 이한나 선생님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오늘 도전을 되게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에듀테크는 좀 젊은이들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60대신 언저리신데 이렇게 학생들이 요즘 활용하는 거를 거의 최신 프로그램을 응용해서 하시는 게 너무 존경스럽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도 지금 저 영어 모의 수업 실기 때 미니 캠퍼스 많이 쓰잖아요. 그거를 이제 예전부터 쓰셨고 저도 오늘 하면서 프로그램 근데 물론 프로그램을 시간 관계상 다 열어서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할 시간 없었는데 그거는 지난번에 저희 실습 때 그렇게 했고요. 제목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죠.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또 유아교육과 또 한순아 교수님 또 강민정 교수님께서는 유아교구 전시회에서 동화책을 제가 많이 봤는데 저희 우리 영어과도 그 유아 교육에서 동화책처럼 저희도 영어로 이렇게 멋진 동화책을 캔바 프로그램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영어 장문 시간이나 그런 데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고 다시 한번 경기도 화성군이죠. 화성시 이제 경기도 화성시 화도중학교에서 오늘 우리 교수님들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달려오신 우리 이한나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강의를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